여러분 아침 소금물 한 잔, 세포가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주치 시니어 메디케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손끝 한 번이 수많은 사람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밥도 줄였는데 혈당이 그대로라고요? 많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밥을 반으로 줄였는데 혈당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고기도 줄이고 채식도 하고 간식도 끊었는데 왜 그대로죠? 답을 알고 나면 놀라실 겁니다. 그건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세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오릅니다. 뱃살은 빠지지 않고 피곤함은 지속됩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식단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 세포가 딱딱해질까? 세포가 굳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탈수와 전해질 부족입니다. 물을 마셔도 체내로 잘 흡수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마셨는데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푸석하고 붓기까지 있다면 이미 세포는 말라있고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거나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세포가 물 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물만 마시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트륨과 칼륨, 즉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물이 세포 밖에만 머물고 오히려 붓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소금물로 건강이 좋아진 환자분 중 5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환자는 62세 남성 식단 조절했는데 혈당이 안 떨어졌어요. 62세의 당뇨 환자 씨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간식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160부터 170까지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천일염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신 후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식후 피로가 줄고 손발 저림도 완화되었습니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몸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중요했네요. 두 번째 사례는 55세 여성입니다. 물만 마시면 붓는 줄 알았어요. 55세 여성 B씨는 물을 마시면 손발이 붓고 얼굴이 퉁퉁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변비 심해짐, 피부 거칠어짐, 체중 증가하지만 B씨의 문제는 수분 부족이 아니라 전해질 부족이었습니다. 소금물을 시작한 뒤 붓기가 빠지고 아침마다 화장실을 편하게 갔습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입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이분은 다리가 무겁고 발등이 눌러지면 자국이 오래 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침 소금물을 2주 실천한 후 붓기가 빠지고 걷는 게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세포에 물이 들어가야 세포 바깥에서 고여있던 물이 빠져나옵니다. 즉, 붓기는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못 들어가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48세 직장인 만성 피로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48세 직장인 C씨는 커피를 마셔도 비타민을 먹어도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눈이 뻑뻑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시작하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졸림이 줄었습니다. 세포가 물과 영양을 흡수하니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72세 할머니는 살이 빠진 줄 알았어요. 배가 늘 빵빵하고 가스가 차고 허리 둘레가 계속 늘어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살이 찐 게 아니라 장 속에 정체된 가스와 노폐물이 문제였습니다. 소금물은 장 세포를 적셔 장이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며칠 만에 배가 홀쭉해지고 식사 후 더부룩함도 사라졌습니다. 소금물 한 잔이 세포를 바꾸는 이유.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물을 세포 속까지 이동시키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세포는 다시 말랑해지고 신진대사가 깨어납니다. 영양분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며 혈당의 폭등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율을 지키면 소금물은 약이 됩니다. 물과 천일염을 완전히 녹인 뒤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면 단 몇 분 안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화장실을 시원하게 갔어요. 손발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평소보다 덜 피곤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체중과 혈당이 함께 변하는 이유는 세포가 부드러워지면 지방 분해가 빨라집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노폐물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혈액이 묽어지고 혈당의 출렁임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은 음식으로 찌고 혈당도 음식 때문에 오른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세포의 흡수력과 수분 순환 능력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물 한 잔도 약이 됩니다. 하지만 세포가 닫혀 있으면 약도, 보약도, 건강식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은 밥을 줄여도 혈당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채식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세포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세포가 살아나야 혈당체 중붓기 피로가 바뀝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지금부터는 세포가 딱딱해지는 정확한 의학적 이유, 그리고 소금물이 이를 어떻게 되돌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잔이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갑니다. 세포가 굳는 첫 번째 이유, 만성 탈수.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물 많이 마셔요. 하루에 1리터 넘게 마십니다. 그런데도 목이 마르고 입술이 트고 피부가 건조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물을 마셨는데 몸이 마른다는 느낌을 받는다니요. 여기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세포 밖, 즉 공간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몸은 오히려 더 붓고 혈관은 더 짙어집니다. 결국 혈당은 더 쉽게 오르고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이유는 전해질 부족입니다. 전해질이 있어야 물이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전해질이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포막 손상. 세포는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이 부드러워야 영양소가 드나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산화되어 굳습니다. 트랜스지방,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이 그 문제를 더 키웁니다. 굳어진 세포막은 마치 딱딱한 문과 같습니다. 문이 안 열리니 영양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폐물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포는 안에서 썩어갑니다. 결국 혈당은 올라가고 지방은 쌓입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함이 쌓입니다. 이것이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대사 저하의 핵심 원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수분 공급. 그럼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 희석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물이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물과 나트륨, 칼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물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 밖에서 정체되며 붓기가 됩니다. 다리는 무겁고 손발은 퉁퉁 붓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물 먹으면 붓는다. 그래서 물을 줄이고 또 탈수는 더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세포를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트륨 부족입니다. 놀랍겠지만 많은 환자가 나트륨 부족 상태입니다. 짜게 먹는 것과 나트륨이 부족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자는 짜지만 전해질이 없습니다. 라면은 짜지만 미네랄이 없습니다. 가공식품의 소금은 죽은 소금입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건 천연 미네랄 소금입니다.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죽염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 소금은 세포에 전해질을 공급합니다. 세포막을 열어주고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다시 말랑해집니다. 세포가 굳어 생기는 문제들은 세포가 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둘째는 지방 연소가 느려집니다. 셋째는 붓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넷째는 만성 피로가 쌓인다. 다섯째는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여섯째는 변비가 지속됩니다. 일곱 번째는 얼굴과 다리의 붓기가 아침마다 반복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증상은 사실 세포가 마르며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보약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물과 소금만으로 가능합니다. 단 아무 소금이나 넣는 건 아닙니다. 아무 비율로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농도를 지켜야 세포가 깨어납니다. 다음 내용은 소금물이 실제로 세포를 어떻게 말랑하게 만드는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숨 고르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이 어떻게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까요? 단순히 짠물을 마신다고 세포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질이 열쇠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단순한 물주머니가 아닙니다. 세포는 전기 신호로 움직이고 그 전기 신호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소금물은 전해질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나트륨이 세포막 바깥에서 물을 끌어당기고 칼륨이 세포 안에서 물을 붙잡습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물이 세포 속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삼투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정제염이나 가공식품 속 소금은 염분만 많고 전해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천일염, 핑크솔트, 죽염은 미네랄이 살아있어 세포가 반응합니다. 세포막이 열리는 순간 세포막은 지방막입니다. 기름으로 된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이 딱딱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질이 충분하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집니다. 문이 열리듯 물이 스며듭니다. 세포가 물을 마시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세포가 팽팽해지고 탄력을 회복합니다. 둘째,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말랑한 세포의 조건입니다. 말랑한 세포는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대사를 활발하게 돌립니다. 그래서 혈당, 지방, 붓기 모두 변합니다. 혈액이 맑아지는 이유. 소금물이 체내에서 전해질을 공급하면 혈액 속 수분 균형도 맞춰집니다. 혈액이 묽어지고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화됩니다. 많은 당뇨 환자가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는 밤새 탈수되어 혈액이 걸쭉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혈당이 덜 튑니다. 장운동이 살아나는 이유. 세포가 말랑해지면 장세포도 살아납니다.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비가 풀리며 가스가 빠지고 복부 팽만이 줄어듭니다. 소금물은 위산 분비를 안정시키고 부드러운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뱃살이 빠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만성 염증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포는 몸의 방어막입니다. 세포가 건조하고 딱딱하면 염증 물질이 쉽게 쌓입니다. 그 결과 관절염, 피부염, 장염 같은 만성 염증이 지속됩니다. 소금물이 세포를 촉촉하게 적셔주면 독소 배출이 빨라지고 염증 신호가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강화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도 못했는데 살이 빠져요. 얼굴 붓기가 사라졌어요. 식후 혈당이 덜 올라요. 그 변화는 세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 잔의 소금물은 세포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잠든 세포가 깨어나면 몸 전체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과정은 약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약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물은 그 모든 것의 기초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세포가 살아있어야 약도, 영양제도, 음식도 효과를 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어떤 치료도 힘을 잃습니다. 이 소금물이 뱃살 감소, 만성 피로 개선에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많은 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바로 뱃살 감소와 만성 피로 해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살이 안 빠집니다. 식단을 줄였는데도 뱃살만 남아요. 밤에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포의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뱃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고 식단을 줄여도 세포가 말라있고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지방은 쉽게 연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지방이 불에 타듯 없어지는 줄 알지만 실제로 지방 분해는 세포 속 효소 반응입니다. 세포가 움직이지 않으면 효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은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단을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지방을 태우는 대신 근육을 먼저 태웁니다. 기초 대사는 떨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다시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뀝니다. 소금물이 뱃살을 줄이는 과정. 소금물이 세포 속으로 물을 끌어들이면 세포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공급되면 효소가 살아납니다. 효소가 살아나면 지방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밀어내 고열을 발생시키며 몸은 스스로 칼로리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운동이 정상화되며 배변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배가 빵빵하고 더 부룩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뱃살이 2배처럼 보입니다. 가스가 차고 변이 쌓이면 장 주변 지방이 더 쉽게 붙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장의 신호를 깨우고 불필요한 정체물을 빠르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소금물을 시작하고 3에서 7일 사이에 허리 둘레 변화를 경험합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이유는 피로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못 쓰는 상태입니다. 즉, 몸에 연료가 있는데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포는 포도당과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러나 세포가 건조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이 커피, 당, 초콜릿을 찾습니다. 잠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금물이 세포 안으로 물과 전해질을 넣어주면 세포 엔진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놀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아요. 낮에 졸리지 않아요. 몸이 묵직했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세포가 다시 에너지 공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몸의 열이 살아나는 순간 세포가 기능을 회복하면 대사열이 올라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추위를 덜 느끼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5배 올라간다라는 말을 듣고 의심하는데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열이 모이면 몸 전체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아침 소금물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대사를 올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뱃살과 피로가 동시에 해결되는 이유는 세포가 깨어나면 지방 분해, 노폐물 배출, 에너지 생산이 세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허리는 줄고 배는 부드러워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살을 빼려면 가장 먼저 세포를 깨워야 합니다. 소금물 한 잔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과 당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식단을 줄였는데 왜 공복 혈당이 높을까요? 당뇨약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천천히 떨어져요. 운동도 하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오르는 진짜 원인. 혈당은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밥 먹어서 혈당 오른다라는 생각에 머무르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세포가 당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포막이 딱딱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끌고 와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즉, 세포가 지금은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 결과 포도당은 혈액 속에 떠다니고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밥을 줄여도 혈당이 안 떨어진다. 과일만 먹어도 혈당이 오른다. 채식하는데도 혈당이 높다.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기능 저하입니다.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는 당뇨 환자 대부분이 공복 혈당 상승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 현상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체내가 탈수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라면 물은 세포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혈액만 점점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은 당이 더 천천히 움직이고 혈당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 첫 수분이 중요합니다. 그 첫 수분이 소금물이라면 효과는 훨씬 빠릅니다. 소금물이 혈당을 잡는 이유는 세포가 열립니다. 전해질이 들어오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고 인슐린 신호에 반응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합니다. 피 속에 떠 있던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혈액이 맑아집니다. 점성이 낮아지면 혈류가 좋아지고 당이 붙어 있는 혈액끼리 응집하지 않습니다. 이 세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 몸은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많은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천천히 올라요. 운동을 안 해도 혈당이 안정돼요. 손끝이 저리던 증상이 줄었어요. 혈당이 조절되면 신경병증, 족부질환, 시력 저하 같은 당뇨 합병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관리하는 힘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식후 졸림이 줄어듭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야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폭식이 줄고 식욕이 조절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 많은 분이 질문합니다. 한 잔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조건만 맞다면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공복, 미지근한 온도, 천연 소금, 황금 비율 유지.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세포는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소금물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누구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당 때문에 매일 걱정이라면 약을 먹으면서도 이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변화, 바로 피부 개선과 얼굴 붓기 제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었지? 자고 일어났는데 왜 더 늘어졌지? 이렇게 속상해 하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 역시 세포의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처지고 거칠어지는 진짜 이유. 피부 탄력의 핵심은 콜라겐이 아닙니다. 콜라겐이 있어도 세포가 말라 있으면 피부는 쭈그레집니다. 세포가 건조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늘어납니다. 기초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을 받는 이유도 같습니다. 세포가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촉촉해 보여도 안은 계속 메말라 있는 셈입니다. 얼굴 붓기가 생기는 이유는 많은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붓는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붓는 이유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에만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세포 바깥에 물이 고여 얼굴이 부음, 눈밑이 처짐, 볼살이 내려옴, 턱선이 사라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물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계속 퉁퉁해집니다. 소금물이 얼굴 붓기를 해결하는 과정. 아침 소금물은 물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세포가 물을 흡수하면 세포 밖에 정체된 물이 빠져나갑니다. 즉, 붓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이 안 부어요. 이중턱이 줄어 보이고. 턱선이 살아났어요. 얼굴형이 슬림해졌어요. 이건 체중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물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겉에 쌓여 있던 물과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 배출된 것입니다. 피부결과 투명도가 살아나는 이유는 세포가 다시 물을 채우면 피부가 안쪽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화장이 들뜨지 않고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칙칙함이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기초화 장품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세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각질과 트러블이 줄어드는 이유 세포가 건조하면 각질이 들뜨고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외부 자극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반복됩니다. 소금물이 전해질을 공급하면 세포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피부 장벽이 단단해지고 외부 자극에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잘한 트러블이 줄어들고 염증이 가라앉고 붉은기와 자극이 완화됩니다. 양볼이 작아지고 얼굴선이 살아나는 이유는 많은 분이 놀라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얼굴 사이즈가 줄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붓기가 빠지면 볼살이 차오르는 듯 보였던 부분이 내려갑니다. 실제로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니라 물과 노폐물이 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 며칠만 해도 사진에서 얼굴형이 달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생활 습관 하나로 시작됩니다. 화장품이 아니고 비싼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톡스나 시술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소금물 한 잔 세포가 깨어나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피로, 관절통, 잦은 두통, 장염,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을 단순한 노화나 체질 탓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의 공통적인 뿌리는 바로 염증입니다. 몸이 붓고 아픈 이유는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계속 공격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관절이 아프고 장이 예민해지고 피부는 붉어지고 피로는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포가 탈수와 전해질 부족으로 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가 말라 있으면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물을 잃은 세포는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 독소가 세포에 쌓이면 몸은 그곳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만성 염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환자가 약을 먹어도 염증이 또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눌러줄 뿐 세포가 살아나지 않으면 근본 해결이 어렵습니다. 소금물이 염증을 줄이는 원리. 소금물은 세포 안으로 물과 전해질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세포는 노폐물을 밀어내고 독소를 배출하고 스스로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줄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면역세포가 몸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즉, 몸의 치유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는 이유는 몸이 병에 강해지려 면역력 세포가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가 끈적하고 순환이 안 되면 면역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률을 높이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감기, 장염, 대상포진,
피부 트러블처럼 면역이 약할 때 찾아오는 질환들에서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염증이 줄면 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몸이 덜 뻐근하다, 관절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부드럽다, 피부 발적, 트러블이 줄어든다, 속이 편하고 장이 덜 예민하다,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오른다, 쉽게 피곤하지 않는다. 이 모든 변화는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변화들, 소금물을 시작한 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침에 관절이 안 뻐근해요. 예전 같으면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갔는데 이제는 금방 지나가요. 장염이 자주 오던 게 사라졌어요. 피부염이 진정됐어요. 이건 기분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회복입니다. 세포가 기능을 되찾고 면역이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면역은 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은 세포의 힘입니다. 세포가 살아있어야 면역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체감하는 변화, 바로 변비 해소와 장운동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고민해 보셨죠? 물을 마셔도 화장실을 못 가요. 배가 늘 더부룩해요. 속이 꽉 막힌 느낌이라 하루가 불편해요. 사실 변비는 단순히 배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 속 상태는 몸의 전체 건강과 직접 연결됩니다. 변비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변비를 식이섬유 부족, 운동 부족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장 세포가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탈수되면 변이 딱딱하게 굳고 장벽이 힘을 잃으며 연동 운동이 멈춥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이 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만 마셔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루에 2리터 마시라는데 왜 여전히 변비죠?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이 장까지 가려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트륨이 부족하면 물이 혈관과 세포 밖에만 머물고 장까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은 말라있고 배만 빵빵하고 붓기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물을 마셔도 장이 마른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의 장운동 효과. 소금물은 전해질을 공급해 물이 장 세포로 스며들게 만듭니다. 물이 들어간 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들었던 장이 깨어나면 밀어내기, 움직이기, 배출하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놀랍니다. 아침에 마셨는데 곧바로 신호가 왔어요. 며칠째 화장실을 못 갔는데 단번에 해결됐어요. 배가 편해지고 더부룩함이 사라졌어요. 이건 약의 작용이 아니라 장이 제 기능을 되찾은 것입니다. 장 속 독소와 가스가 사라지는 이유는 장에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심해지고 뱃살이 더 나와 보입니다. 소금물이 들어가면 물이 장벽과 변 사이에 들어가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가스가 빠지고 배가 홀쭉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허리 사이즈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장을 깨우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사람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이 살아나면 몸이 방어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장 기능이 좋아지면 염증 감소, 독소 배출, 미생물 균형, 소화력 개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몸 전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많은 환자들이 딱 하루만 실천해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이어가면 복부 팽만 감소, 식후 더부룩함 사라짐, 배변 주기 정상화, 변이 부드럽고 편안함, 잔변감 사라짐. 이 변화는 영양제가 아니라 세포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효과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아침마다 화장실이 막힐 때, 다이어트 중 변이 굳을 때, 장이 예민하고 자주 붓는 사람,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 노화로 장운동이 느려진 어르신, 이분들은 특히 아침 소금물이 효과를 크게 경험합니다. 장이 살아나면 뱃살도 함께 줄어듭니다. 변비가 해결되면 뱃속 정체물이 사라지고 복부 압력이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뱃살 감소, 허리둘레 변화로 이어집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세포와 장이 원래 기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금물이라고 하면 아무 소금이나 넣어도 되나요?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뭐가 다른 거죠? 정제염도 괜찮나요?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제염은 왜 피해야 할까? 먼저 말씀드릴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제염 식용소금은 소금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대부분 사라지고 염화 나트륨 성분만 남고 소금을 하얗게 유지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소금은 짜기만 하지 몸에 필요한 전해질 균형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른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대부분 정제염과 가공식품 속 염분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건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 소금입니다. 천일염,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할 때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그대로 남습니다.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고 세포막을 열어주며 몸속 수분 이동을 도와줍니다. 가격 부담이 적고 구하기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래된 천일염은 불순물이 많아질 수 있으니 정제 없이 신선하게 보관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핑크솔트, 히말라야 자연 광물 소금은 핑크솔트는 바닷물이 증발한 뒤지층 속에서 수백만 년간 압축된 소금입니다.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고 색이 선명하죠. 나트륨 흡수력이 뛰어나고 수분 이동 속도가 빠르고 세포 활성화가 잘 일어납니다. 천일염보다 맛이 부드럽고 씁쓸함이 적어서 소금물 맛을 거부감 없이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조금 높다는 점입니다. 죽염 소금을 구워 만든 소금은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속에 넣고 고열로 여러 번 구워냅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가 줄고 미네랄 농축도가 높아지고 자극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 장이 약한 분들, 역류성 식도염, 장염이 자주 오는 분들은 죽염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9에 구운 다회 죽염은 효과가 좋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 없는 수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이것만 체크하세요. 소금 포장지 뒤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좋은 소금입니다. 정제염, X, 천일염, 암염, 히말라야, 솔트, 죽염, 미네랄 함유 표시 무첨가, 무정제. 반대로 피해야 할 소금은 정제염 99% 요오드 첨가, 정제염 가공 식품 속 염분. 이 소금들은 전해질 역할을 하지 못하며 세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물 만들 때 얼만큼 넣어야 할까? 이제 소금 종류를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비율을 다시 정리합니다. 물 1리터, 소금 3지, 물 250ml 컵 한 잔, 소금 0.75지 숟가락으로. 정확히 재기 어렵다면 쉬운 기준은 입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혀끝에 살짝 짠맛, 목 넘김이 편안한 짭짤함, 속이 자극받지 않는 부드러운 짠맛. 너무 짜면 혈압, 신장에 부담, 너무 싱거우면 효과 없음. 정확한 중간 지점이 황금 비율입니다. 따뜻해야 할까? 차가워야 할까? 가장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 즉 체온과 비슷한 물입니다. 차가우면 위가 놀랍니다. 뜨거우면 장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미지근하면 흡수가 가장 빠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와 장이 깨어나는 순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물만 좋은 게 아니라 소금이 완성한다.
물은 세포를 적시는 힘, 소금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둘이 만나야 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생수보다 소금물이 효과가 훨씬 빠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마무리 조언입니다.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 소금물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밤새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은 걸쭉해지고 세포는 말라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을 깨우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대사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식사 직후 대신 식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화기관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마셔야 할까? 미지근한 물, 천연 소금, 황금 비율.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 천천히 2분에서 3분간 나누어 마시기, 그러면 위가 편하고 흡수가 빠릅니다. 하루에 몇 번 마셔야 할까? 정답은 하루 딱 한 잔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침 공복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또 마시고 싶다면 생수로 대신하세요. 이 방법의 핵심은 과유불급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소금물이 모두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신장질환, 신부전, 고혈압, 약 복용 중, 나트륨 조절이 필요한 질환, 임신 중 부종이 심한 경우, 이런 분들은 섭취 전에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성인, 노년층, 다이어터, 수면 부족, 변비, 당뇨 초기라면 이 습관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뒤 나타날 수 있는 변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이 편해졌다, 붓기가 빠졌다, 아침이 가볍다, 집중이 잘 된다, 식욕이 조절된다, 배가 홀쭉해졌다. 처음 며칠은 소변량이나 배변량이 늘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쌓였던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드물게 속이 쓰리다면 소금을 조금 덜 넣거나 조금 더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이 습관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약, 영양제, 보약을 찾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물은 세포를 깨우고 경로를 열고 흡수를 도우며 배출을 돕습니다. 즉,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단 1컵 천연 소금, 미지근한 물 황금 비율, 이렇게 마시는 것만으로 뱃살, 붓기, 혈당, 변비, 염증, 피로, 이 모든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바꿉니다. 소금물 한 잔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과장 없는 의학 정보,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강 습관, 검증된 생활요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메디케어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